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박승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수업 첫 시간이고요. 학습부장한테 예고는 했는데 오늘 배울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슬립 앱니아하고 벤틸레이션 디스오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화면에 있는 것처럼 슬립 앱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슬립 앱니아는 한국말로 수면무호흡증이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수면무호흡 있는 사람 주로 이렇게 본인은 힘들지 않고 배우자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정의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슬립 에입니아를 크게 슬립 릴레이티드 브리싱 디스오더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obstructive 타입과 central 타입으로 나뉠 수 있거든요. 그래서 obstructive sleep apnea hypopnea syndrome. 그래서 이거는 호흡이 없다는 뜻이고 이건 호흡이 저하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obstructive 타입의 이 신드롬을 이렇게 약자로 표현을 하고요. central sleep apnea 이렇게 나눕니다. 보다 흔한 것은 obstructive 타입이 흔한 것으로 돼 있고 central 타입은 그에 비해서 더 흔한 것으로 돼 있지만 임상적인 특징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팩터와 피지올로직 베이스가 유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까 obstructive sleep apnea hypopnea syndrome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경우에 apnea라고 할 거냐? 그냥 숨을 안 쉬는데 도대체 어떻게 숨을 안 쉬어야만 우리가 apnea라고 할 거고 또 hypopnea는 apnea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apnea의 정의를 보시면 에어플로우에 멈춰 있거나 거의 멈춰 있는 상태. 그래서 성인에서 적어도 10초 이상 동안 베이스라인의 20% 이하로 이 에어플로우가 저하되어 있을 때를 에이프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obstructive apnea 또 central apnea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mixed apnea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obstructive apnea는 이게 막혀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rflow 이쪽이 막혀 있는데 실제로 소파지알 프레셔를 재보면 이 소파지알 프레셔는 CNS에서 우리가 호흡 중추에서 과연 호흡을 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흡을 하라고 하는 신호는 계속 있는데 에어플로우가 갑자기 막혀 있죠. 그래서 어디가 이제 막혀서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는 obstructive 타입의 슬립 앱니아가 되겠고요. 센트럴 타입의 슬립 앱니아는 호흡 중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에폴트 자체가 없어가지고 에어플로우가 없어져 버리는 이것을 센트럴 슬립 앱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믹스드 타입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것을 믹스드 슬립 앱니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수면 다원화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다원화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ECG, 그다음에 에어플로우, 그다음에 소라식 에포트라고 해서 이 가슴 흉곽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앱도미널 에포트라고 해서 우리가 다이아프램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자는 동안에 아터리얼 오토 세츄레이션을 이제 재게 되는데요. 옵스트럭티브 슬립 에입니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숨을 쉬고자 하는 소라식 에포트와 앱도미널 에포트는 지속적으로 있지만 이 에어웨이가 막혀가지고 옵스트럭션이 되는 그것을 옵스트럭티브 슬립 에입니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이제 보시면은 슬립 폴리솜노그라피 결과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 스케마틱하게 보여준 것처럼 앱도미널 소라식 레스피레이터리 무브먼트는 있는데 반해서 에어웨이 obstruction에 의해서 에어플로우가 없어지는 그게 이제 obstructive sleep apnea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central sleep apnea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소라식 앱도미널 에폴트 자체가 없어지면서 에어플로우 obstruction 아니 apnea가 생기는 게 central apnea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소라식 앱도미널 에폴트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기는 보시면. 그래서 폴리솜노, 우리가 슬립 에임냐, 잠잘 때 에임냐가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폴리솜노그라피를 제일 먼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지를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센트럴이냐 옵스트럭티브냐를 구분할 때 이런 폴리솜노그라피 결과지를 이용을 합니다. 에임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에임냐의 중에 obstructive, central, 그 다음에 mixed 에임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하이포프니아는 당연히 에임냐의 크라이테리아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않는 정도의 에어플로우 리덕션을 하이포프니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수면의학회, 미국 수면의학회에서는 다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모두 만족할 경우에 하이포프니아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에 적어도 30% 이하로 감소돼 있고 10초 이상 지속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에임니아의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것을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이포프니아의 정의까지는 잘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에임니아, 하이포프니아라는 게 있고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espiratory effort related arousal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로 수면 모후 환자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건데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렇게 잠에서 하면서 이렇게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respiratory effort related arous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10초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이살 프레셔 웨이브폼이 플래트닝 또는 respiratory effort가 증가하면서 갑자기 잠에서 깨는 그것을 respiratory effort related arous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거 정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슬립 에임냐의 단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임냐, 하이포프니아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고 에임냐에는 obstructive 에임냐, central 에임냐, mixed 에임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obstructive sleep apnea, hypopnea syndrome, 그 다음에는 central sleep apne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bstructive sleep apnea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nocturnal 또는 그리고 daytime symptom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거 플러스 sleep study finding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obstructive sleep apnea hypopnea syndrom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약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당한 심텀으로는 nocturnal breathing disturbance, 그러니까 잠잘 때 우리가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이제 심텀들이 있는 거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daytime sleepness나 fatigue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텀이 있으면서 아까 보여줬던 폴리솜노그라피에서 에이포프니아, 하이포프니아 인덱스가 5개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obstructive sleep apnea hypopnea syndrome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없이 폴리솜노그라피 결과만 있을 때는 이 인덱스 값이 15개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obstructive sleep apnea가 생기는 패소제네시스, 패소피지올로지를 보시면 보통 이 팔레이트,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이제 에어웨이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요,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이 밤에 이제 우리가 자면서 숨을 쉬면은 코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obstructive sleep apnea가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블라가 뒤로 처지고 텅 베이스도 아래로 처짐으로 인해서 이런 에어플로우를 막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에어웨이가 막혀버리는, 그래서 obstructive sleep apne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패소피지올로지로 보시면 아까 그 공간이 일반적으로 인스피레이션,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이 파링스의 안쪽에 있는 인트라루미널 파링지얼 프레셔 자체가 네거티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이 목 쪽에 있는 파링스 쪽에는 루멘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프레셔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석셔닝 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에어웨이가 좁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에어웨이 페이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좁아지려고 하는 거를 거꾸로 막기 위해서는 이런 파린지알 딜레이터 머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이나 카틀리지는 없고 이런 머슬로 되어 있는데 이 머슬이 잘 수축을 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인스피레이션 할 때 인트라루미널 파린지얼 프레셔가 안쪽으로 심하게 말려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잠자는 동안에는 이 파링지얼 딜레이터 머슬로 가는 뉴로머스큘러 아웃풋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게 감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 뉴로머스큘러 아웃풋도 감소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오베스티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아까 보여줬던 파링스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에어플로우에 옵스트럭션이 생기겠죠.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그 숨이 옵스트럭션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브레인으로 가는 우리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브레인으로 가는 블러드 내에 CO2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호흡 중추에서 아 얘가 너무 숨을 안 쉬니까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잠에서 깨면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좀 전에 설명 줬던 Respiratory Effort Related Arousa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케마틱하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인스피레이션 할 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려가려고 하는 인트라루미널 파링지알 프레셔가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가 이렇게 되는데요. 인스피레이션 시에. 요게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팻 디포지션이나 맨디블이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익스트라루미널 포지티브 프레셔 자체 때문에 이쪽이 좁아지려고 하는 그런 힘과 파링지알 딜레이터 머슬 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수축이 되지 않도록 딱 카운터 포스를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압력과 그 다음에 롱 볼륨 자체가 많아지면은 이 파링스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이런 공간이 유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옵스트럭션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Obstructive Sleep Apnea Hypopnea Syndrome의 패소피지올로지는 이 Pharyngeal Airway Patency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옵스트럭션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거에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우리가 Pharyngeal Dilator Muscle하고 이 Pharyngeal Lumen 자체에서 인스피레이션 할 때 이 네가티브 프레셔가 작용하는 그 두 가지 힘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만 에어웨이 페이턴시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또 얘기를 했지만 이게 깨어지는 이제 과정. 그러면 앱니아 계속되면 우리가 잠자다가 숨을 안 쉬면 결국에는 익스파이어 하겠죠. 죽겠죠, 환자가. 그러면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는 숨을 안 쉬게 되면 이 슬립 하는 동안에 CO2 레벨이 올라가서 이 센트럴 러버스 시스템에서 너무나 우리 피 안에 CO2 레벨이 올라가는구나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잠을 깨게 됩니다. 이런 obstructive sleep apnea hypopnea 신드롬의 리스크 팩터로는 메이저 리스크 팩터와 어디셔널 리스크 팩터가 있습니다. 메이저 리스크 팩터로는 오베시티와 메일 섹스가 있고요. 어디셔널 리스크 팩터로는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나 패밀리 히스토리 또는 뭐 다운 신드롬과 같은 제네틱 신드롬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메노포즈, 여러 가지 뭐 아크로메갈리와 하이포사이로이디즘과 같은 여러 가지 엔도크라인 신드롬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그 메이저 리스크 팩터를 보시면 우리가 오베시티가 있는 사람들은 4배 정도 이런 obstructive sleep apnea hypopnea 신드롬이 생긴다고 돼 있고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약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그 신드롬의 심톰을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그런 코 고는 사람들 옆에서 자주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잠자는 동안 제일 흔한 컴플레인이 너무 코를 세게 곤다.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뭐 익스클루시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가 막혀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 숨을 탁 쉬면서 깨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러죠. 코를 엄청나게 골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가가 보면 갑자기 놀래서 깨가지고 다시 숨을 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옆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슬립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프니아까지 환자가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슬립 히스토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데이타임 슬립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낮 동안에 굉장히 졸려하고 퍼티그 증상이 있고요. 부수적인 증상으로는 뭐 드라이 마우스나 뭐 불편감, 그다음에 뭐 식은땀을 흘린다거나 모닝 헤드에이크, 뭐 이리터빌리티, 무드 디스터번스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심텀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심텀으로는 코 골고 갑자기 깨고 앱니아에서 멈추면서 깨고 자주 깨고 그다음에 이러기 때문에 낮에 굉장히 졸려하고 피곤해한다. 이러한 심텀이 있으면서 이제 다른 피지컬 파인딩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뭐 이 피지컬 파인딩은 이런 obstructive sleep apnea hypopnea 신드롬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적인 인자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신드롬에 의해서 이제 동반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반 컨디션으로는 뭐 하이퍼텐션이나 여러 가지 뭐 CVA나 하트 페일리어나 코풀모날레 이런 이제 동반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같은 이런 걸 이제 유발하는 원인적인 팩터를 또 피지컬 파인딩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오로파링스에 뭐 텅이 커져 있다던가 소프트 플레이트가 좀 아래쪽으로 있다거나 뭐 우블라가 벌키하다던가 톤실이 크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네이살 레지스턴스가 증가되어 있거나 또는 뉴로머스쿨라 또는 세레브로바스쿨라 디지즈 같은 이런 질환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그러면 진단에 있어서 아까 정의에 나왔었죠. 아까 중요한 증상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다이아그노스틱 테스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버나잇 폴리솜노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버나잇 폴리솜노그램. 요거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야마에도 자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옵스트럭트 또는 뭐 우리가 센트럴 타입도 마찬가지죠. 이런 슬립 에임니아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 소견은 뭐냐? 오버나잇 폴리솜노그라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버나잇 폴리솜노그라피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우리가 간호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로 침대에서 자면서 여러 가지 뭐 뇌파라든지 심전도 프로브라든지 아니면 뭐 세츄레이션을 재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하룻밤을 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에 대한 제약이 있고 또 굉장히 고가라는 그런 이제 제한점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홈 슬립 테스트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비용 효율적일 뿐이지 골드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이 사람은 슬립 에임니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도저히 오버나잇 폴리솜노그라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환자한테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뭐 유시간 말로 하이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가 있는 환자한테 시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외에 이제 다른 검사 소견으로는 실제로 어떤 이런 옵스트럭션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 아니면 동반된 어떤 코모비드 컨디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제 그런 검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CT나 MRI를 해서 뭐 이런 상악이나 하악의 어떤 이상이 있는지, MRI를 해서 이런 팔레이트에 있는 머슬들의 어떤 하이퍼트로피, 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하이퍼텐션이 있는지 없는지, 코어풀모날레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지, CO2가 어떤지 뭐 이런 걸 알아보는 ABJ 레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버나잇 폴리솜노그라피를 이제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소라식 아까 무브먼트 재는 게 있었고, 앱도미널 무브먼트를 재는 게 있었고, 세츄레이션을 재는 게 있고, 뇌파, 심전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재고, 여기는 이제 플로우, 에어 플로우를 측정하는 센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차고 하룻밤을 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이 하자고 했을 때 굉장히 심한 환자를 말고 제외하고는 환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임상에서 흔합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나올 어떤 이 옵스트럭티브 슬립 앱니아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있는데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오버나잇 폴리솜노그라피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 결과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검사 결과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죠. 폴리솜노그라피가 퍼스트 라인 다이아그노스틱 스터디가 의심이 될 때 이렇게 돼 있고 골드 스탠다드.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어텐디드 된 랩에서 시행하는 폴리솜노그라피가 골드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포터블 모니터링은 아까 얘기했듯이 임상적인 증상에 근거했을 때 다른 코모비드 메디컬 컨디션이 없고 다른 슬립 디스오더가 없다고 가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옵스트럭티브 슬립 에임니아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환자한테 선택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스트럭티브 슬립 에임니아 하이포프니아 신드롬의 진단을 보시면 잠잘 때 코를 심하게 고냐 안 고냐, 데이타임 슬립니스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봐서 있다. 그러면 폴리솜노그라피를 하고 에이프니아 하이포프니아 인덱스가 증상과 무관하게 15개 이상이거나 적절한 심텀이 있으면서 5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옵스트럭티브 슬립 에임니아 하이포프니아 신드롬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심텀이 없어도 옵스트럭티브 슬립 에임니아 하이포프니아의 클리니컬 피처 2가지 이상을 만족하거나 그 사람의 직업이 만약에 데이타임의 슬립니스나 이런 게 퍼티그가 심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건강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파일럿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크리티컬한 워커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심텀이 없어도 폴리솜노그라피를 해서 옵스트럭티브 슬립 하이포프니아 인덱스를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이 obstructive sleep apnea, 하이포프니아 신드롬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느냐?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의를 하고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코 골고 낮에 졸려 한다고 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옆 사람 말고는 별로 힘든 게 없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냐? 일단은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원인이 이 심파스틱 오버 액티비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파스틱 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BP가 올라가고 BP가 올라가니까 엔도세리얼 데미지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하이퍼텐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이폭세미아가 생김으로 인해서 숨을 잘 못 쉬니까요. 어큐트 페이스 프로틴이나 뭐 리액티브 옥시전 라디칼 같은 것들이 분출이 증가가 돼서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증가하거나 뭐 라이폴라이시스가 증가돼서 결국에는 프로스롬보틱, 또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스테이트가 돼서 뭐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생긴다든지 임팍션 같은 그런 질환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숨이 멈췄다 또 갑자기 숨을 쉬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서 우리 소라식 프레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프레셔가 규칙적으로 포지티브 네가티브 포지티브 네가티브가 되는 게 아니라 압력이 그냥 변화가 없다가 뚝 떨어졌다가 뚝 올라갔다가 이렇게 변화가 심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 생리 시간에 이건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아마 이응범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트렁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아마 교수님들이 하실 텐데요. 그로 인해서 카디악 프리로드, 애플로로드가 굉장히 변화가 플럭츄에이션이 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트가 리모델링이 오거나 펑션이 저하되게 되고요. 또 이런 하이폭세미아와 심파스틱 톤, 파라심파스틱 임발란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저리를 또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요로 인해서 아까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런 옵스트럭티브 슬립 에임니아 하이포프니아 신드롬이 있는 사람은 또 아까 아세로스클레로시스나 임팍션이 잘 생길 수 있다고 했죠. 또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있으니까 다이아베티스도 잘 올 수가 있고요. 또 하트 페일리어나 어리드미아도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디오바스큘라, 세레브로바스큘라, 메타볼릭 디지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타임 슬립니스가 굉장히 심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잘 난다거나 이런 아큐페이셔널 액시던트가 잘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나 무드 디스터번스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당신은 단순히 코 고는 것 때문에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질환이 앞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런 질환이 단순히 그럴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은 시비어한 옵스트럭티브 슬립 앱니아 환자에서는 올 코즈 모탈리티, 그러니까 사망률이 한 6배, 3배에서 6배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꼭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하이퍼텐션, 펄모너리 하이퍼텐션,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세레브로바스큘러 디지즈, 카디악 어리드미아,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이런 질환이 잘 생기고 하트 페일러가 또 생길 수 있다고 했고요. 데이타임 슬립니스, 이너텐션, 퍼티그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교통사고도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밤에 급사하는 환자의 비율도 올라가 있고 오퍼레이티브 컴플리케이션 자체도 늘어나고 DM의 유병률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자들을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에이프니아 하이퍼프니아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다음에 에이프니아에 obstructive, central, mixed가 있었고 그거의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었고요. 이제부터는 강론으로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강론으로 들어와서 obstructive sleep apnea, hypopnea의 신드롬의 정의와 증상, 피지컬 파인딩, 그 다음에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좀 전에 그러면 왜 이 obstructive sleep apnea, hypopnea 신드롬을 치료를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가 진단이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냐면 치료를 잘 해야겠죠. 치료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 그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포프니아, 하이포프니아 인덱스가 5에서 15개 사이일 때 수면 시간 1시간당 그때를 보통 마일드라고 하고요. 이런 마일드일 경우에는 뭐 데이타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심한 하이퍼텐션이나 코풀모날레, 뭐 폴리사이세미아 같은 이런 것들은 거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설명할 그런 치료를 하지 않고 단순히 웨인로스나 알코올을 피한다거나 이런 치료에 잘 반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더레이트는 아까 5에서 15가 아니라 15에서 30 정도 에이프니아 하이포프니아 인덱스가 있을 때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하이퍼텐션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데이타임에 심텀이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슬립 프래그먼트가 이때부터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비어는 보통 수면 1시간당 30개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옥시전 세츄레이션이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게 전체 수면 타임의 20% 이상이 해당이 될 때를 시비어 디지즈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데이타임 슬립니스가 심해서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치료를 안 할 경우에 뭐 하이퍼텐션이라든지 하트 페일리어 아까 얘기해줬던 여러 가지 그런 임상적인 문제점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비어한 환자, 모더레이트 이상의 환자에서는 우리가 이제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치료는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제가 이제 해놓은 건데요. 일단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하거나 어떤 비헤이비얼 비헤이비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교정해 주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또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반 질환을 수정해 주는 것이 처음에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된 거고요.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스탠다드 메디컬 세라피는
CPAP이 되겠습니다.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치료는 Obstructive Sleep Apnea, Hypopnea 신드롬에 있어서 가장 많은 트리트먼트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강론을 보시면요. 먼저 라이프 스타일, 비헤이비얼 팩터에 대한 어떤 수정 또는 동반 질환을 그런 수정해야 되는 게 되겠는데요. 아까 오베스티가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팩터였죠. 그래서 웨일 로스를 한다거나 우리가 슬립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간을 자고 규칙적으로 자고 그 다음에 수파인 포지션으로 눕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루멘 자체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파인 포지션을 자는 것을 피하도록 권고를 하고 네이살 엘러지가 있다면 네이살 레지스턴스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주고 피지컬 액티비티를 증가시켜서 잠을 잘 잘 수 있고 알코올을 좀 줄인다거나 네, 그리고 수면제나 안정제 같은 약물을 피하는 것들을 권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모든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환자 모두한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옵스트럭티브 신드롬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마콜로직 세라피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아직 그럴 만한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어 있는 약제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물적인 치료는 거의 하지 않고요. 아까 공통된 그런 라이프 스타일 비헤이비얼 모디피케이션을 한 다음에도 우리가 교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CPAP이라고 하는 이 치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를 껴가지고 이 양압을 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압력을 계속 밀어넣어줘서 아까 이 우리가 파링지얼 루멘이 잘 유지가 돼야 되죠. obstruction이 되지 않게. 그래서 양압을 걸어주니까 이쪽에 압력을 걸어주니까 이쪽이 막히지 않고 이렇게 페이턴시가 유지되게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스크와 같은 메디컬 디바이스를 이용하고 이 컨티뉴어스하게 포지티브 프레셔를 줄 수 있는 기계 환기 장치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 메디컬 세라피가 되겠고요. 굉장히 에비던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CT, 여러분 잘 아는 RCT 메타 어널리시스에서도 굉장히 에비던스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겨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인베이시브냐, 넌 인베이시브냐 우리가 구분은 인베이시브는 인투베이션이나 트라키오스토미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넌 인베이시브는 이런 마스크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스크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코와 입을 다 막는 것이 있고요. 코만 막는 게 있고 풀페이스 마스크가 있고 헬멧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이 생겨가지고 요거를 코에 이렇게 탁 끼우는 이런 타입의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끼운 다음에 이 기계에서 지속적으로 양압을 걸어줘서 아까 보여줬던 파링지알 루멘이 잘 양압을 줘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메디컬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오랄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 교정하는 거와 유사하게 치아에 이렇게 껴서 이런 파링지알 루멘이 앞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오랄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치료 에비던스는 CPAP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뭐 여러 가지 레스피레이터리 이벤트나 어라우절, 그 다음에 디세츄레이션 같은 거를 호전시키고 그로 인해서 데이타임 슬립니스나 퀄리티 오브 라이프, 뭐 코그니티브 펑션을 좋아지게 한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더 좋은 치료는 CPAP이 되겠습니다. CPAP. 그래서 적용하고 나가기 전후에 이제 이쪽 변화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제 하는데 이런 종류까지는 몰라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오랄 디바이스의 좋은 리스판스를 보이는 뭐 팩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디바이스를 작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골이 수술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걸 가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일까요? 네. 이따가 바꿔
바꿔드릴게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이비인후과 이렇게 크게 막 플랜카드로 코골이 수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어퍼 에어웨이 쪽을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를 골고 마일드 한 사람. 하지만 CPAP을 견딜 수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보통 하게 돼 있고요. 하지만 이런 시비어하거나 오베스한 환자한테는 별로 이펙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굉장히 잘 선택해서 해야만 우리가 효과가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술식은 UPPP라고 얘기를 해서 우블로 팔라토 파링고플라스티. 그래서 UPP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요. 네. 이쪽에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파링스 구조물인데 이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꼬매주는 이쪽을 플라스티를 해주는 이 수술이 UPPP가 되겠습니다. 코골이 수술. 그래서 실제로 이 코골이 수술 한 사람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 우블라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소를 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옵스트럭티브 슬립 에입니아 하이포프니아 신드롬에 있어서 하이폭세미아까지 오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동반 질환, 뭐 COPD나 이런 게 없는 환자에서 산소를 주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센트럴 슬립 에입니아가 되겠습니다. 센트럴 슬립 에입니아는 이제 대부분 이디오패틱한 경우가 많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나누면 세컨더리는 어떤 2차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고 프라이머리는 원인을 모르는 이디오패틱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센트럴 슬립 에입니아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로 나눌 수 있고 세컨더리는 뭐 우리가 스트로크 환자나 하트 페일리어에서 볼 수 있는 체인 스트로크 브리딩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뭐 메디컬 컨디션이나 약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심톰과 어떤 사인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옵스트럭티브 타입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체인 스트로크 레스피레이션 이건 뭐 신경과 수업을 할 때도 아마 충분히 하트 페일리어 할 때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인 동영상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센트럴 슬립 에입니아의 코즈와 리스크 팩터는 뭐 원인을 실제적으로는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CO2의 그 분압에 센시티비티가 증가해서 조금만 CO2가 올라가더라도 바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센시티비티가 너무 높기 때문에 CO2가 올라가도 호흡을 잘 하지 않는 또는 폴모너리 캐필러리와 카로티드 케모 리셉터 사이에 서큘레이션 딜레이가 너무 심해서 이쪽 디텍션, 페리페랄 케모 리셉터에서의 디텍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 2차적으로 하트 페일러가 있거나 뭐 오피오이드와 같은 시데이티브 메디케이션이나 하이 올티튜드 뭐 이런 이제 2차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센트럴 슬립 에입니아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센트럴 슬립 에입니아 치료는 한마디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하이폭세미아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옥시전도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기계 환기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2차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뭐 하트 페일리어가 있다 그러면 이 하트 페일리어나 다른 뭐 또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이 있다 그러면 그 약물을 중단한다던가 하는 그런 그 동반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건 역시 센트럴 슬립 에입니아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강의를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슬립 릴레이티드 브리싱 디스오더에는 옵스트럭티브 슬립 에입니아 하이포포니아 신드롬과 그게 센트럴 슬립 에입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입니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에입니아는 옵스트럭티브 에입니아, 센트럴 에입니아 이게 섞여 있는 믹스드 에입니아가 있었고요. 각각의 폴리솜노그라피를 스키마틱하게 우리가 한번 봤었고 그다음에 하이포프니아의 정의,
다음에 이로 인해서 유발돼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respiratory effort related arousal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obstructive sleep apnea의 정의, 패소피지올로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리스크 팩터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심텀이 어떤 심텀이 주로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이로 인한 피지컬 파인딩은 뭐였는지, 그 다음에 진단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한 진단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obstructive sleep apnea, 하이퍼프니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mild, moderate, severe 이렇게 나뉘어서 치료를 하도록 돼 있고, 시비어한 환자들한테는 라이프스타일 비헤비얼 팩터에 대한 교정과 동반된 코모비디티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서 제일 중요한 치료는 CPAP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약물 치료는 효과가 없었다. 오랄 어플라이언스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CPAP만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코골이 수술을 해볼 수 있는데, 코골이 수술은 마일드하고 이러한 CPAP을 견딜 수 없는 일부 환자한테 진행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술식은 UPPP라고 하는 그런 술식을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센트럴 슬립 앱니아는 원인을 모르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네, 선생님 끝나서요. 세컨더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관련된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살펴봤고, 치료는 굉장히 어렵지만 대부분 기계환기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까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벤틸레이션 디스오더에 대해서 오늘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 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cofu@jbnu.ac.kr이 되겠습니다. 코프 여러분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